잘 싸우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다. 선위자 불무, 선전자 불로.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냉정한 승부사 기질.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다. 내 성격은 좋게 말하면 인정 많고 나쁘게 말하면 물러터진 유형이었다. 지인의 청탁을 받았을 때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했고 예기치 않게 일이 어긋나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요즘의 나는 조금 다르다. 부탁을 거절할 줄도 안다.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을 때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받아들였을 텐데 요즘은 가려받는다. 내 체력과 형편에 따라 기한 내에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하게 사양한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인들의 모임 초대에도 무조건 응하기만 하진 않는다. 예전에는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이유를 불문하고 참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불편하면 산의 진미도 소용없으므로 그런 초대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 노자보다 먼저 접했던 장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달생에 나오는 목계에 관한 우화를 읽은 후 깨달은 바가 무척 컸다. 투계를 좋아하는 왕이 어느 날 기성자라는 조련사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열흘 후 왕이 물었다. 닭이 이제 싸울 수 있겠는가? 기성자가 아뢰었다. 아직 안 됩니다. 강하긴 하지만 교만합니다. 허세를 부리면서 제 힘만 믿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기성자에게 물었다. 이제는 다 되었는가? 그러자 기성자는 말했다. 아직도 아닙니다. 교만함은 많이 줄었지만 너무 조급해 진중함이 없습니다. 다른 닭을 보거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당장 덤벼들 것처럼 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났을 때 왕이 다 되었냐며 재차 물었다. 하지만 기성자는 이번에도 말했다. 아직도 안 됩니다.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최고의 투계는 아닙니다. 또 열흘이 지나 40일째 되는 날 왕이 묻자 기성자는 이제 된 것 같다며 말했다. 다른 닭이 소리를 질러대고 도전해도 움직이지 않아 마치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싸움닭으로서의 최고의 덕이 갖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목계는 냉정한 승부수를 상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지에 이른 사람은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넣은 채 상대에게 무언의 힘을 보여줄 뿐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 상대가 깐죽거리며 싸움을 걸어와도 목계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다음 날 아들을 집무실로 불러 목계 그림을 선물했다. 조직이 외파에 흔들릴 때도 목계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였다. 노자는 말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도덕경 68장.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모깨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워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끝낸다. 헤르만 헤세의 청춘은 아름다워 중 클라인과 바그너에 나오는 말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가지 굵은 나무 같아라. 의연한 산 같아라. 또 고독한 야수 같아라. 가끔은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별 같아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나 자신으로 있으라. 제갈량을 꺾은 사마이의 승부사 기질. 삼국지의 최고 영웅은 제갈량이다. 지략이 탁월해 불리한 전세를 뒤집는 경우도 자주 있었으며 판단력 또한 뛰어나 전쟁에서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했다. 그러나 삼국지에서 최종 승자는 제갈량이 아니라 사마이였다. 제갈량이 천수를 다해 불가피하게 전세가 넘어간 측면도 있지만 사마이의 승부사 기질이 제갈량을 눌렀다고 볼 수도 있다. 최후의 승부처인 오장원 전투에서 사마이는 철저한 수성 작전을 폈다. 제갈량이 각종 지략으로 사마이의 화를 돋웠지만 사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백미는 여자의 속옷을 이용한 전략이었다. 제갈량은 사마이가 싸움에 응하지 않자 여자 속옷을 사마이에게 보내 조롱했다. 사마이는 여자같이 유약한 장수라는 모욕적인 프레임을 씌워 그를 흔들어 놓겠다는 계산이었다. 제갈량의 계책은 효과를 발휘했다. 제갈량이 보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여자 속옷이라는 걸 알아챈 위나라 참모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즉각 성문을 열고 나가 제갈량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마이는 달랐다.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문을 더 굳게 닫았다. 자신의 냉정함을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제갈량을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초안지에서 항우가 유방에게 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항우는 힘은 셌지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유방은 항우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었다. 천하 쟁탈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승부가 좀처럼 결정나지 않자 항우는 유방에게 1대1로 맞붙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유방은 바보가 아니었다. 1대1로 붙으면 자신이 질 게 뻔한데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항우가 초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유방은 심리전으로 맞선다. 성벽 위에 서서 적진을 향해 일장연설을 하는데 항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폭행과 약탈을 일삼아 진나라와 초나라의 군주를 시해한 대역 죄인이라는 것이었다. 유방의 심리전에 말려든 항우는 무모하게 공격을 감행했으며 결국 역공을 당해 천하를 내주고 말았다.